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문제집을 풀었을 때 처음 풀면 많이 틀리는데 다시 풀면 어쨌든 풀리면 거의 질문을 안 하고 해결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 걸 보면 좀 혼란한 거죠. 얘가 문제집을 풀면 그 많이 틀려요. 그럭저럭 많이 틀리는데 그거를 틀렸다 다시 한번 고쳐봐라 그러면 또 혼자서 풀어냅니다, 답을. 그럼 이런 경우는 얘가 수학에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니면 뭐 수학을 잘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판단해야 될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 시험을 잘 본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이제 프린트 같은 거, 프린트 같이 시험의 형태로 보는 그런 문제들도 잘 본다라든지 그러면 이제 크게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 시험을 보거나 그랬을 때는 점수가 많이 하락하더라. 혼자서 이렇게 풀면 비록 지가 혼자 여러 번 오답을 하긴 하지만 거의 질문을 하지 않고 해결하긴 하는데 시험은 못 보더라. 이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못 보는 경우하고 잘 보는 경우로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시험을 못 보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잘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시험을 못 보는 경우는 이제 문제를 대충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 평상시 문제집을 풀 때 문제를 대충 풀고 뭐 찍어서 풀 때도 있고 뭐 혹은 뭐 대충 이상한 풀이로 정확하지 않은 풀이로 답만 나올 수 있는 우연의 일치 풀이로 생각해서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이 A라는 정확한 해법이 있다면 전혀 A와 어울리지 않는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서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는 문제를 조금만 변형해서 풀려보면 또 답이 틀리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만 우연의 일치로 맞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시험을 못 보는 경우는 일단은 점검을 해봐야 될 게 얘가 제대로 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대로 풀지 않는 애들 같은 경우는 많이 틀렸나요? 그 틀린 거를 오답을 해보라 그러면 한 방에 오답이 끝나지가 않아요. 라고 하면 10문제가 틀렸는데 오답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해요. 굉장히 빠르게 하고 갖고 오면 10문제 중에 한 7문제, 3문제는 맞고 또 7문제가 틀리고 7문제로 또 다시 가서 막 오답하면 또 빨리 오답을 해와요. 해서 하면 또 한 3문제 맞고 4문제 틀리고 이런 식의 여러 번 오답을 하고 문제를 오답하는 시간도 좀 짧게 걸리는 학생들은 거의 정확하지 않은 방법으로 풀어서 시험을 보면 점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충 푸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부모님들이 집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아이가 문제를 푸는 과정을 옆에서 보시면 돼요. 부모님들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 것까지 일일이 관찰하기 힘드니까 학원에서는 주로 좀 의심이 가면 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봐라. 식을 써서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지 혹은 안 푸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면 되지만 집에서는 뭐 옆에서 관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의심이 가는 경우는 옆에서 보고 너가 풀어봐라 그러면 푸는 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제대로 식을 써서 정확한 풀이로 푸는지 아니면 그냥 날림으로 찍어서 푸는지 이상한 방법으로 답만 내서 푸는지 관찰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안 푸는 그런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시험을 보면 점수가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대로 푸는 것 같은 시험을 봐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옆에서 지켜보니까 얘가 처음에는 틀렸지만 두 번째 푸는 걸 보니까 제대로 식을 써가지고 답이 맞더라. 제대로 식을 써서 답이 맞는데 시험을 보면 틀리더라. 이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제대로 식을 써서 풀고 풀이 과정도 맞아서 답이 맞아요. 단지 처음 풀 때는 20문제를 풀었는데 뭐 10문제를 틀리거나 많이 틀려요. 많이 틀리지만 두 번째 풀 때는 또 제대로 식을 써서 풀어서 맞아내요. 근데 시험을 볼 때는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보통
자기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좀 메타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한 방에 처음에 맞춘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데, 그렇게 한 번 틀려서 또 한 번 틀려서 교정을 해서 이건 틀린 풀이야, 다시 풀어, 그래서 이렇게 풀면 두 번째 풀어서 맞긴 맞았지만 그런 풀이가 몸속에 많이 체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그렇게 두 번에 의해서 푼 문제들 같은 경우는 좀 식도 정리하고 오답도 해서 좀 여러 번 복습을 시키게 되면 시험 점수도 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험 점수는 잘 나오는데 그렇게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문제집을 풀면 좀 많이 틀렸다가 다시 고쳐서 맞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개념 문제집을 푸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심화 문제집을 푸는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개념 문제집을 푸는 경우에 좀 많이 틀린 경우는 개념이 좀 잘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개념이 잘 정리가 안 됐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수학에서는 개념 정리라는 게 그냥 개념을 읽고 본인이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제를 자기가 풀어가면서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틀렸으면 얘가 이거 왜 이렇게 틀렸지? 여기 개념을 내가 좀 잘못 적용했나 보구나.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적용해야 되나 보네. 그래서 다시 풀어가면서 자기가 잘못 적용한 개념들을 교정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개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교재를 푸는데 좀 많이 틀렸다가 두 번째 풀 때 다시 풀어보라 그러면 거의 맞추는 경우는 아이가 이제 개념을 좀 잘 이해를 못하거나 100% 완벽하게 소화가 안 된 건데, 근데 이제 문제를 다시 풀어가는 과정에서 개념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을 봐도 시험을 잘 보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심한 문제, 최상위 같은 문제를 풀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최상위 같은 문제를 풀 때 처음에는 이제 틀렸는데 두 번째 풀면 또 오랫동안 얘가 고민해서 두 번째는 풀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인데 또 시험을 보면 또 시험도 잘 봐요. 그럼 이런 경우도 크게 많은 문제점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좀 더 좋은 방법은 정확하게 풀게끔, 너가 생각한 풀이가 완벽하게 한 방에 답을 나오게끔 좀 더 느리게 풀고, 정말 이게 꼼꼼한지 혹은 뭔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는지 혹은 문제를 좀 잘못 읽은 것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교정하고 그렇게 해서 풀게끔 하는 게 좋긴 좋은데, 그런 경우가 좀 안 되는 학생들도 있죠. 한 방에 정말 꼼꼼하게 푸는 학생들도 있고, 한 방에 뭔가 하나씩 놓치는 학생들이 있어요. 최상위 심화 문제를 푸는데. 그래서 틀리면 이거 왜 틀렸지? 아하, 여기를 놓쳤구나. 그래서 자기가 혼자 또 식을 써서 꼼꼼하게 식을 쓰고 그래가지고 답을 내면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시험을 보면 잘 보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평상시 문제를 풀 때는 좀 집중력이 부족해서 뭔가 하나씩 놓치거나 혹은 이 문제를 풀 때 뭔가 좀 잘못 적용하거나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다시 문제를 풀면서 내가 뭘 잘못 적용했을까, 뭘 놓쳤을까 이렇게 보면서 관찰하잖아요. 관찰하면서 여기가 좀 잘못됐구나 해서 본인이 찾아내서 또 올바른 풀이를 써가지고 답을 맞추는 경우는 시험 때 볼 때는 훨씬 긴장하고 집중을 해서 풉니다, 학생들이. 그러면 시험 때는 훨씬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런 평상시 문제를 풀면서 좀 놓쳤던 부분들을 본인들이 집중해서 그때는 놓치지 않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심한 문제집을 풀 때 한 방에 다 맞추고, 그리고 거의 정답률이 90% 정도 되고 꼼꼼하게 맞추고, 틀린 거는 정말 모르는 것만 있으면 정말 대단하고 좋은 거지만, 그러지 않고 심한 문제집을 풀 때 한 70% 정도만 맞고 30% 틀다. 근데 오답을 해보면 애가 어딘가 놓치거나 잘못된 풀이를 스스로 찾아내서 거의 답을 맞추더라. 지문을 거의 안 하면서 해결하더라. 그러면 이제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시험 볼 때는 얘가 또 집중해서 풀어서 그런 실수를 안 하고 점수가 잘 나온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 볼 때도 만약에 집중력 없게 그렇게 한두 개씩 놓쳐서 그렇게 푼다면 그때는 심각한 문제니, 그때는 이제 평상시도 그러지 않도록 교정을 좀 해줘야 되죠. 좀 더 집중해서 풀게끔, 시간을 좀 더 오래 걸려서 풀어서 꼼꼼하게 놓치지 않고 풀게끔 교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